N생 만세! 반갑습니다. 딱 맞았어. 딱 맞았어. 앞에는 NG 났어. 이것도 힘드네. 반갑습니다. N생 만세입니다. 진행을 맡은 임시킬러 내용입니다. 예, 학교 밖 담임 학담입니다. 강남 앰플러스의 앰플입니다. 앰플이 학담이. 야우 반갑습니다. 야, 지난주에 이어서 네. 6월 평가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네. 수학과 국어의 집중적인 특별 방송 등급을 1등급으로 만드는 예. 전략을 예. 저희가 N생들을 위해서 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예. 지난주 방송 잘 보셨나요? 예. 아마 요 방송까지 육모 전에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수학과 오늘 국어. 이번 주 국어죠. 국어에 대해서 방송을 보시고 네.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면 아마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시청자 그다음에 학부모님, 학생 학생들은 솔직히 이 방송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빠르게 본다든지. 그래서 저희도 요약해서 보죠. 그래서 요약해서. 분소리 주저리 얘기 안 넣고 핵심 팩트를 가지고 예.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예.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는요. 국어 성적 안 오르는 진짜 이유. 예. 그럼 진짜 이유를 알면 예. 그걸 해결하면 오르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죠? 예. 진짜 안 오르는 이유를 알면 예. 그거를 찾아서 보완하게 되면 성적이 오른다. 예. 자, 오늘 국어 전문가 우리 학교 학담 학담 소장님, 학담님입니다. 예. 오늘은 입시 내려놓고 국어 중점적으로 우리 N수생에게 진짜 만세 부를 수 있도록 제가 꼭지 잡았습니다. 국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 가장 원론적인 거는 밖으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국어를 문제 푸는 어떤 스킬, 기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결국은 학생들이 이 기술적인, 스킬적인 부분만 답습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애들이 안 오르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원론적인 거는 국어는 잘할 수 있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렇게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자,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이 방송 들으면서 당신이 뭘 알아 국어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저희 학단생은 국어 선생님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앰플님은 수학 선생님이었고 지금도 현역에 수학을 맞습니다. 하고 계세요. 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우리가 지금 입시 얘기 이런 얘기 하니까 네. 국어 과목을 아시냐 수학 과목 아시냐는데 아닙니다. 네. 전부 전문가 선생님이십니다. 예. 계속해서. 네. 저희 내용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학원가의 선배님은 서한샘씨예요. 묵질작. 전선 아닙니까 그분? 네. 지금 전설이시죠. 한샘 네. 한샘학원. 네. 네. 공교롭게도 제가 학교에 있다가 네. 우연찮게 자료 구하러 갔다가 제가 우리 이렇게 학원가에서? 이렇게 머물러 주저앉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장에 우리 애들 입시 지도도 하고요. 어쨌든 국어 이 부분은 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어떤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부터 출발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네. 애들이 1등급 맞는 애들은 1등급 맞는 공부를 하고요. 아까 우리 앰플러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도 정말 1등급 맞는 애들은 지금 단계별로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더더욱 목표를 정해놓고 저는 국어를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N수생들한테 내용에 말씀한 것처럼 1등급 애들은 결국은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기출 분석. 기출 분석. 수학하고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수학도 기출 분석. 예, 기출 분석에 대한 어떤 스킬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루틴을 가졌으면 가진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앰플러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이 100분인데 이걸 내가 90분으로 풀어보고 또 잘 되면 80분으로 풀어봐라.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학생들이 결국은 1등급 맞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듣고 있는 우리 N수생들도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2등급, 3등급 이런 부분에서 애들이 조금 시간 낭비하는 거는 결국은 뭐 요즘에 뭐 문해계력이 중요하다, 독해력이 중요하다, 뭐 비문학이 중요하다 하면서 여기에서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뭐 스킬 어떤 막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것처럼 너무나 애들이 독해력 강화에 독해력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형 분석에 국어는 유형 분석이라는 게 특별하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변형도 되고 막 이런 부분인데 유형 분석에 너무나 집중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떤 훈련이 아닌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여쭤보면은 예, 예. 여쭤보세요. 아까 이제 시간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문제 푸는 속도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수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예. 항상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가 있고 문학이 있고 크게 이제 엄매나 화작을 선택하잖아요. 예, 예. 이게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는 거가 전략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애들이 뭐 독해력, 네. 문해결 문해결. 이쪽에 되게 강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전략적으로 아까 뭐 우리 엠프로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수학은 자신감이다. 국어는 더더욱 진짜 이게 명확하게 수학처럼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파트와 그 다음에 자신 없는 파트 이 부분이 분명히 나눠지거든요. 비문학만 보더라도 어떤 뭐 과학 지문이냐 경제 지문이냐 이런 차이에서도 너무나 확연하게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우리 1등급 맞는 친구들은 패턴으로 딱 해서 나는 첫 번째 문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접근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고전 문학을 먼저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어떤 패턴 이런 부분에서도 1등급은 저는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선택 엄매나 화작을 먼저 풀고 예. 그다음 문학이나 독서를 푼다. 예. 뭐 이런 식의 학생마다 다 순서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릅니다. 예, 그것도 전문가의 어떤 조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애들이 뭐 1등급, 2등급 맞으면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뭐 결국은 애들이 보면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뭐 수학은 이미 돼 있어. 근데 항상 보면은 나는 국어에 대한 네. 국어 때문에 난 발목 잡는다. 그래서 국어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 N수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도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엠플러스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대부분 애들이요. 10이면 7명은 이렇게 풀어요. 그냥 많이 문제만 풀면 성적 오른다. 그래서 아까 레옹님이 잠깐 말씀한 것처럼 그냥 문제만 많이 풀고 있어요. 그냥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우선은 애들이 안 해야 저는 1등급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국어라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예. 재수를 했는데도 국어 성적이 안 온 애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예. 예, 국어라는 과목, 특히 또 국어나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예. 이게 뭔가 아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하는 어떤 패턴에 이런 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예, 예. 아니면 국어라는 이 과목 쪽 학문 연구 자체가 예. 이게 쉽게 성적이 안 오르잖아. 타고나야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 말도 맞습니다. 네, 그 말도 맞긴 맞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애들이 뭐 수학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엠플러스님 말씀한 이렇게 제가 제일 뭐 존경하는 부분은 뭐 조교한테 안 맡기고 직접 해서 내가 얘네들 패턴도 분석해주고 풀이 과정도 실제로 애들한테 다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수학은 해야 된다 이 생각 드는데 국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그냥 많이 푼다고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딱 봤을 때 보통 2등급, 3등급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국어 문학이 됐던 비문학이 됐던 지문 독해를 먼저 해야 된다. 지문 독해를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하는 애들은 1등급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다 잘하셨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선택지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뭐 개념 중요한 것처럼 지문 독해하는 애들 치고 1등급 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지 판단력, 그래서 선택지 분석 능력이 등급을 가른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이게 찍고 있는 국어는 절대 안 오르는 이유는 지문 독해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은사님이 밑줄 짝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밑줄 짝, 이거 암기. 밑줄 짝 암기. 이거를 거꾸로 패턴으로 가는 애들이 요즘에는
그때는 학력고사였지 않습니까? 지금 수능 패턴에서는 지문 분석이 아니라 선택지 분석. 그래서 선택지 분석보다는 저는 판단력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1등급으로 우리 N수생들이 만세 부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더더욱 그 선택지 분석이 중요해진 시기가 얼마 전까지 이제 국어나 수학 킬러 문제 배제 이후부터 네, 국어 지문의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국어 지문은 줄어들었는데 선택지 지문이 길어질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네, 그래서 헷갈려요. 지금 학장님이 말씀하신 선택지 분석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애들 현장에서 저도 이렇게 맡고 계신데 거기 가서 보시면 애들 막 직접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서 그런데 국어는 저는 학력고사부터 이렇게 쭉 애들이 이렇게 쭉 예.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 평가원 국어, 결국은 평가원에서 수능을 내고 있는데 이 국어의 구조는 결국은 세 가지 구조입니다. 지문,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선택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학생들이 지문을 잘못 읽고, 그러니까 독해력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네. 문제도 잘 읽어요. 근데 결국은 오류는 선택지에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우리 엠플러스님이 말씀한 것처럼 수학에서 정답지 분석해라. 그거를 거꾸로 국어에서도 선택지 가지고 내가 어찌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 선택지에서 내가 이게 왜 정답이었고 내가 이게 왜 정답이었고 그러니까 기존의 애들이 선택지 나는 이거는 잘못돼 있어 이렇게 그냥 X표 긋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 선택지는 어디에 가 있어 이 선택지는 어디에 가 있어 이렇게 거꾸로 국어는 본문 지문이 해설 어떻게 보면 힌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연습을 해라. 그래야 국어 성적도 오를 거다. 예, 이런 부분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어에서는 수학은 제가 우리 애들이 5월달 모의고사 보고 와서 그냥 저한테 말을 했는데 국어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국어는 애들이 수학이 먼저다 이런지 모르겠지만요. 6평을 끝나고까지는 제가 애들한테 점검해서 또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정말 수학하고도 일맥상통하다. 이 부분이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어 문제를 우리 재수생들한테 항상 들은 말이 네.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한 지문을 날렸어요. 두 예. 지문을 날렸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예, 예. 그럼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예. 6월 평가원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내가 시간이 부족한 거야. 예. 그러면 문제나 선지를 먼저 읽고 예, 예. 빨리 지문을 읽으면서 찾아. 예, 예.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애들이 그냥 거의 대부분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애들 물어보면 그래요. 왜 점수가 이렇게 조금 틀렸어? 그러면은 그냥 애들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이 정확히 안 돼 있어서 실수한다. 이렇게 수학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어는 엠프로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고전문학은 찍었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까 엠프로스님 말씀한 것처럼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서 진짜 실전 연습도 어찌 보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결국은 내가 잘하는 부분, 뭐 비문학에서 뭐 과학 지분이 잘한다. 그 다음에 문학에서 시나 어떤 파트이 잘한다.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본문 어떤 이런 파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지를 보면서 지문을 유추해보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1등급 맞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국어고였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국어 공부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어디서가 저는 지문 독해부터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고치면 우리 N수생들은 저는 다 1등급 맞을 것 같습니다. 지문 분석이 아니고 선택지 분석이다. 선택지 분석에. 예. 정말 맞는 말씀이시네요. 선택지 분석 그거를 죄송합니다. 선택지 분석보다는 저는 애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N수생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선택지 엠프로스님하고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느꼈던 거는 예전에는 분석이라고 했는데 네. 선택지 판단력.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답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국어도 접목해서 애들한테 해보라고 했는데 애들이 5월 모의고사 보고는 아직 피드백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6월 6편 끝나고 나서는 꼭 확인하겠다. 근데 저는 자신합니다. 애들 다 국어 이렇게 하니까 1등급 맞았어요. 이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5월 모의고사는 국어 되게 쉽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쉽게 점수가 나와서. 너무 높아요. 네. 근데 수능은 안 이를 안 그러죠. 네. 그렇잖아요. 작년에 수능 국어가 만점자 표점이
그 139점이에요. 예. 24학년도에는 150점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차이가 국어가 엄청나게 뭐 좀 어렵게 내려면 작정하면 뭐 맞아요.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내요. 예. 근데 작년 같은 수능은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쉽게 이제 그랬을 법도 해요. 왜냐면 24학년인데 그렇게 출제해서 욕 엄청 먹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국어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네. 그러면 선택지 중에 한 2개나 3개 정도를 헷갈리거나 맞습니다. 주관이 개입돼서 내가 예, 예. 판단 오류를 하거나 예, 예.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정하는 거겠네요. 예,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거기서 변별력을 나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인프로스님하고 하기 전까지는 이걸 분석해라 그랬는데 애들은 분석을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요. 왜 안 올라요? 이렇게 해서 답답했었는데 판단력. 예, 판단력. 그러니까 이게 왜 정답이고 왜 정답이 아닌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등급 맞는 학생들을 제가 모을 수 있는 애들을 모아서 한 10명, 11명을 모아놓고 1등급, 2등급 맞는 애들하고 차이가 뭔지 이거를 해봤는데요. 또 이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학생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머릿속에서 매일 국어는 시간 없어 하니까 1등급 이들 애들은 나 정답이야, 오답이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나 시간 안에 풀었어, 안 풀었어. 그러니까 1등급 목표 있는 애들은 정답이다, 오답이다 이걸 따지기 전에 지금 그렇게 1등급 맡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결국은 속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애들이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진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패턴 감각 익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애들이 공통적으로 11명을 물어봤으면 9명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 정말 꿀팁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간을 딱 아까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속도가요. 근데 얘네들은 그 시간 분배 연습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뭐 국어는 정해진 것처럼 얘네는 독서는 25분 체크. 아까 인프로스님 말씀한 것처럼 시간 제고해라. 그것처럼 독서는 25분, 문학은 20분, 문법은 5분.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배분을 딱 해놓고 내가 이 패턴에서 어디 부분에서 시간 관리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리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1등급 맡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3월, 5월 모의고사나 이제 좀 뭔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게 느끼는 게 출제 경향에 이제 어떤 분석도 변화되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 국어 성적을 이렇게 보고 국어에서 문학과 비문학 딱 하면 그러니까 문학, 비문학 그다음에 본인이 선택한 언매나 화자 이렇게 놨을 때 어디가 제일 많이 틀렸니 그러면은 80에서 90%는 대부분 비문학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다 여기 문학에서도 비문학에서도 선택한 언매든 화작에서도 예, 예. 고루고루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가 어렵다,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없어요. 예. 그 얘기를 토대로 그렇게 보면은 지문보다는 선택지에 대한 어떠한 아이들의 고르는 부분들이 이 선택지가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네. 애매모호하고. 예.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예. 이게 비스무리한 선택지가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확실성 있게 공부를 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예. 지금 내용님이 진짜 명확한 우리 애들한테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4편에서 찍을 게 그겁니다. 한 문제를 풀고도 괜히 얘기네. 아닙니다.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애들 지도하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저는 너무 공감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 드리려고 국어의 이제 2편에 어쨌거나 4번째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제시할 거는 선택지 분석 실전법.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고도 내가 5문제를 맞을 수 있는, 5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제가 알고 있는 꿀팁. 이거를 또 저희 4편에서는 방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결국은 우리 애들이 지금 2등급 맡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가장 큰 핵심은 수능 어쨌거나 국어의 시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문, 문제, 선택지가 있는데 이 선택지를 분석해라. 이거보다는 결국은 선택지를 내용님하고 같이 본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선택지 판단력.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오늘 답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EBS 연계는 필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EBS 잘하는 친구들은 근데 이미 이거는 잘 찾아보면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EBS에서 어떤 문학 작품이 기존에 나와 있던 거는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패턴들은 이미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EBS 가지고 어떤 연계율 50%를 가지고 기존에 나온 게 다시 출제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장에서 많이 답은 해주셔서 우리 애들 알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문과 성향 아이들은 예. 비문학에서 예. 과학 지문을 어려워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인문이나 경제 어려워하죠. 경제 어려워하고 예, 예. 근데 그게 답이 이제 본인이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3, 4부에 계속해서 저도 이제 드릴 뭐 문항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가 계속 틀리는 패턴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그건 뭐 어디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공략하면 되는 거고 예, 예. 그거에 해당된 지문들을 예. 계속해서 본인이 출력이라든 이렇게 해서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예, 예. 해당 부분의 어떤 지문을 푸는 것보다는 이제 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맞아요. 문제를 맞추려고 보다는 예, 예. 제가 그렇게 그 파트가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글을 좀 더 예, 예. 좀 문제를 푸는 방법보다는 글을 먼저 이해하려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는 게 네. 결국 어휘가 부족하니까 어려운 네. 거잖아요. 네. 예, 예. 어휘가 부족하니까. 네. 방금 우리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저희 뭐 전설적인 지구과학 구본영 선생님. 이분이 가장 저는 애들이 이제 찾던 부분은 지구과학 부분에서 그 천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천체를 가장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암기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으로서 애들이 많이 찾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도 이 방송 찍으면서 그러면 대치동의 선생님들의 아까 구본영 선생님의 우리 내용님 말씀한 것처럼 수학 공부에 공통점이 있다더라, 1등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대치동의 현장에서 뭐 일타라고 하는 내놓은 사람들이 지금 내용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문과 애들, 이과 애들 이렇게 예로 들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 딱 명확한 답을 주더라고요. 근데 힘들긴 한데요. 결국은 애들이 선택지 판단의 어떤 근거를 그 어휘를 그냥 뭐 저희가 뭐 채권이 나온다. 뭐 경제지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뭐 경제 흐름, 뭐 도표가 나오면 한번 보고 나서 어려워. 다음에 안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 대치동에서 지금 다 내놓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합니다. 그걸 말로 한번 설명해봐라. 예. 그러니까 말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는 결국은 다시 한번 자기가 상기했을 때 네. 나중에 그 어휘가 내 거로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맞죠. 네. 네. 아, 오늘도 또 많은 시간에 또 이렇게 또 아. 너무 짧아. 박정희. 오늘 너무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또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됐고, 마지막으로.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요 방송 보고 아마 육모가 또 볼 보겠죠. 거예요. 예, 육모 볼 것 같아요. 요 방송 보고. 예, 예. 자, 학단님 마지막으로. 예, 예. 연수생들을 위해서 육모 예. 6월 4일 전에. 예, 예. 정말 지난주에 우리 수학 맞습니다. 엠프로스님이 했듯이 예, 예. 정말 예. 필살기 필살기. 남은 기간 이후 기간에 네. 예. 우리 N수생들 정말 힘들 겁니다. 이 힘들지 않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N수생 만세를 찍는 거는 어쨌거나 힘듭니다. 덜 힘드는 거. 어떻게 하면 덜 힘들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지금 방출하고 있는데요. 국어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힘든 애들은 그냥 문제만 많이 풉니다. 근데 결국은 성적이 안 올라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풀지 말고 어쨌거나 지문 독해에 애쓰지 말고 선택지 판단력에 어쨌거나 집중해서 공부하고 하나만 더 팁는다고 하면은 등급별 전략이 성적 오르는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등급이냐, 내가 3등급이냐, 내가 1등급 맡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전략을 그리고 어떤 시간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이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꼭 성공하고 조금 덜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주 답변에서 예. 그 선택지 얘기가 분석. 있어서, 예, 예. 답변에서 이거 예. 다시 한번 그 예. 답변에서 할 예. 거예요. 네, 사편에서는 완전 꿀팁. 완전 예, 그렇죠. 방출하겠습니다. 예. 아유. 아유,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4편에서 국어의 꿀팁을 얻고, 다음 네. 주는 이제 다시 수학편으로 맞습니다. 돌아가서, 예. 수학편으로 예. 돌아가서 수학의 어떤 1등급을 향한 예. 그런 또 전략을 다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우리 PD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PD님이 되게 귀엽고 깜찍한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해드려야 돼요. 네. 저희도 인사 마지막에 해야 아, 되는데, 예. 되게 많이 연습했어요, 오늘.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을 꼭 들어가야 돼요. 제발 만나주세요. 예.